예, 안녕하십니까. G7 클리닉의 조인배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방흡입의 흉터 중에 팔 지방흡입의 흉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여름이 될 텐데 사실은 지방흡입의 여러 부위 중에서 흉터에 관련돼서 가장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부위가 바로 팔입니다. 왜냐하면 팔 같은 경우는 여름에 반팔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팔 흉터가 사실은 매우 중요한데, 지방흡입에 있어서 팔 흉터를 볼 때에는 크게 부위를 네 부위를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팔꿈치 주변 흉터, 그리고 또 하나는 겨드랑이 앞쪽 흉터, 또 하나는 겨드랑이 뒤쪽 흉터, 네 번째는 하완 수술과 관련된 흉터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뭐 2달 전에 이제 지방흡입을 한번 하시고 저한테 재수술을 하러 문의하러 오셨던 분인데, 팔꿈치 쪽에 흉터가 있었는데 흉터가 너무 과도하게 크고 진해서 매우 스트레스 받았던 분입니다. 이제 비록 이제 2달밖에 안 됐지만 흉터가 너무 이렇게 이제 진하고 눈에 보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제 매우 스트레스로 작용하던 분이고, 이런 흉터들은 또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6주 됐는데 이 흉터가 너무 크고 진해서 매우 이제 스트레스 받아 했던 분이고, 마찬가지로 이 흉터도 팔꿈치 주름이 이렇게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위쪽에 주름에 벗어나서 이렇게 흉터를 냈기 때문에 매우 이제 스트레스 받았던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분도 그렇고, 이분은 이제 아까 그 전보다는 이제 크기가 크진 않지만 이렇게 켈로이드화 되면서 위아래로 볼록볼록 튀어나온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흉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흉터가 매우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흉터들, 이렇게 이제 흉터를 크게 뚫는 병원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 팔꿈치 주름에 흉터를 낸다고 했지만 팔꿈치 주름이 여러 주름이 있고 그 중에 어떤 주름에 뚫느냐가 수술 후에 흉터의 질을 좌우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흉터도 너무 크고 선명해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흉터가 주름이 있다면 그 약간 위쪽으로 뚫었고, 그리고 흉터도 실밥도 2바늘이나 꼬맸고, 또 흉터가 이제 벌어진 상태에서 나중에 흉터로 이 실밥을 풀더라도 흉터로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겨드랑이 뒤쪽 흉터가 또 신경이 쓰이는데, 지방흡입 상담을 다녀보면은 겨드랑이 뒤쪽 주름에 뚫을 테니까 걱정 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병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도 이제 상담 시에는 원장님께서 겨드랑이 뒤쪽 주름에 뚫으니까 걱정 말라고 했는데, 사실은 수술이 끝나고 보니까 이게 겨드랑이 뒤쪽 주름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와서 흉터가 내져 있어서 수술 후에 매우 놀랐던 그런 환자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까이서 보더라도 이렇게 이제 뒤쪽에 겨드랑이 주름에서 벗어나서 흉터가 있기 때문에 여름에 이제 나시 같은 걸 입을 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분도 겨드랑이 주름에 조금 더 깊이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그런 상태였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겨드랑이 주름에서 좀 벗어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의사들이 겨드랑이 주름에 뚫으면 더 좋을 텐데 왜 주름 밖에 벗어나서 뚫게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겨드랑이 안쪽은 살이 이렇게 말려 있기 때문에 캐놀라를 넣어서 어프로치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드랑이 주름에서 약간 벗어나 있으면 캐놀라를 왕복 운동하기가 좀 더 편하고 수술을 하는데 더 수월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겨드랑이 주름 밖에 흉터가 나와 있으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는 본인이 뒤쪽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모르다가 뭐 친구들이 언급을 하거나 그럴 때마다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흉터가 너무 큰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흉터가 너무 크고 겨드랑이 주름에서 좀 벗어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을 2번 하셨던 분인데 4년 전에 수술을 1번 하셨고 3년 전에 재수술을 했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첫 번째 수술에도 겨드랑이 주름 밖에서 매우 진한 흉터가 발생했었고, 두 번째 수술에서는 뭐 약간 겨드랑이 쪽에 붙긴 붙었지만 여전히 팔을 내리게 되면은 흉터가 눈에 보이는, 이렇게 큰 흉터가 2개씩, 양쪽에 2개씩 이렇게 보이게 돼서 너무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분도 겨드랑이 주름에서 벗어나서 흉터가 진한 흉터가 있고, 팔꿈치 주름에도 두 개나 이렇게 흉터가 있어서 매우 스트레스였고, 팔을 이렇게 약간 비틀면서 힘을 주면은 이렇게 움푹 패인 요철 때문에도 스트레스를 받았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겨드랑이 앞쪽에 주름에 있는 흉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쪽처럼 조금 더 깊이 숨겨서 뚫어주면 괜찮을 텐데, 약간 수술의 수월성을 위해서 겨드랑이 주름에서 이제 벗어나서 흉터를 뚫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흉터가 겨드랑이 앞쪽 흉터도 차례됐을 때 보이게 되면서 매우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분도 차렷한 자세에서도 흉터가 이렇게 선명하게 세 바늘 정도 꾸몄던 걸로 이제 생각이 되는 흉터가 진한 게 보여서 매우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바람직한 흉터는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바람직한 팔꿈치 주름의 흉터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주름이 사실 팔꿈치 쪽에 한 넉넉 잡아 한 10개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그 중에 가장 깊은 주름이 형성된 곳에 흉터를 내서 프로텍터를 대고 수술을 하고 한 바늘을 얇은 실로 이렇게 꼬매준다면, 수술 직후에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흉터가 보이지 않고 깔끔하게 아물 것으로 생각되는 흉터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에게 이제 오기 전에 이전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켈로이드화까지 되면서 흉터가 진해졌었는데, 저한테 수술받고 5주째 찍은 흉터입니다. 팔꿈치 주름이 여러 줄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진한 주름을 형성하고 있는 곳에 흉터를 내고 프로텍터를 대서 거칠지 않은 방식, 그러니까 얇은 캐놀라와 진동 기계를 사용하지 않은 방식으로 수술하면은 이렇게 켈로이드 체질이어도 켈로이드화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쪽 팔도 이전 병원 흉터는 이렇게 켈로이드화 되어서 도톰함, 이런 육아 조직이 자랐었는데, 제가 했던 흉터는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분의 살성은 사실 똑같죠. 그렇지만은 같은 켈로이드 살성이어도 자극을 조금 주고 손상을 조금 주게 되면 이렇게 켈로이드화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분도 저에게 팔 지방흡입 받은 재수술을 받았던 분인데, 11년 전 흉터와 우리 병원 흉터는 1년 된 흉터인데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팔꿈치 주름에 흉터를 내더라도 여러 주름 중에 가장 깊은 주름이 형성된 곳에 흉터를 낸다면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1년 된 흉터와 1년 된 저희 병원 흉터입니다. 이분도 이제 저에게 재수술을 받았던 분인데, 2년 전 팔꿈치 흉터와 5주 된 저희 병원 흉터 비교입니다. 마찬가지로 2년 된 흉터와 5주 된 저희 병원 흉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분도 2년 된 이전 병원 흉터와 4개월 된 저희 병원 흉터입니다. 이렇게 이제 주름이 깊은 분들은 팔꿈치 흉터를 내더라도 거의 흉터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전 병원 흉터와 제가 이제 재수술했던 분의 흉터입니다. 이전 병원 흉터와 재수술한 저희 병원 흉터입니다. 그리고 겨드랑이 뒤쪽에 바람직한 흉터는 겨드랑이 주름의 약간 깊은 쪽에 흉터를 내고 프로텍터를 대서 진해지지 않게 수술을 한 다음에, 보시면은 전후사진에서 겨드랑이 안쪽에 물론 팔을 들면은 흉터가 보일 수 있겠지만 차렷했을 때 잘 보이지 않도록 안쪽으로 깊이 넣어서 수술을 해줬고, 팔꿈치에도 주름에 흉터를 내고 프로텍터를 대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전후사진에서 흉터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저에게 이제 재수술했던 분인데, 오른쪽 뒤쪽 겨드랑이 쪽을 보면 흉터가 살짝 겨드랑이 좀 안쪽에서 조금 벗어나서 있었고, 등 쪽에 이렇게 견갑골 쪽에 주름이 많이 형성되고 이걸 해결하지 못했었는데, 저한테 재수술을 해서 등 쪽 주름도 많이 펴지고, 오늘의 이제 주제인 흉터를 보시면은 조금 더 깊은 쪽에 주름 안쪽으로 넣어서 그 흉터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겨드랑이 앞쪽 흉터도 중요한데, 사실은 겨드랑이 앞쪽 흉터가 제일 잘 안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겨드랑이 앞쪽을 제일 적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저한테 수술 받고 5주째 된 사진인데, 물론 개인의 살성에 따라서 좀 더 진하게 남을 수도 있고 덜 남을 수도 있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겨드랑이 앞쪽 흉터가 거의 보이지 않게 잘 남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맨 처음 얘기했듯이 그 팔 지방흡입에 있어서 맨 마지막 네 번째 흉터의 위치는 하완과 관련된 흉터입니다.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하완을 수술하더라도 하완을 이 손목까지 수술하더라도 하완에 따로 흉터를 내지 않고 겨드랑이 쪽과 팔꿈치 쪽 흉터로 다 수술을 하게 되는데 가끔 이제 병원들 중에서는 하완 쪽에 흉터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문제인데 하완 쪽에 흉터를 내게 되면은 뭐 여름에 반팔을 입을 때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기 때문에 매우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이분이 이제 하완을 하면서 다른 병원에서 흉터를 냈는데 공교롭게도 이 켈로이드화까지 진행되어서 이렇게 흉터가 선명하게 보이고 사실은 이제 안쪽 이제 하완 쪽에도 흉터가 하나씩 더 있습니다. 보시면 팔을 들었을 때 하완을 하면서 흉터를 여길 뚫어서 이렇게 어프로치해서 수술을 하는 바람에 흉터가 이렇게 보이게 되고 팔을 이렇게 약간 돌리게 되면은 4개의 흉터가 이렇게 양쪽에 보이게 되면서 매우 스트레스를 유발했던 케이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흉터는 좋지 않습니다. 이분도 이제 하완을 하면서 이쪽에 흉터를 뚫었었는데 이게 켈로이드화 진행되면서 너무 이제 보기 싫게 아문 모습입니다. 이런 흉터들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흉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도 등 쪽에 팔을 하면서 이제 견갑골에 상당히 멀리 떨어진 부위에 견갑골 쪽에 흉터를 내버리게 됐는데 이제 켈로이드화까지 진행되면서 너무 흉터가 보기 싫어서 결국 흉터 재건수를 하고 오셨던 분인데 흉터 재건수를 하는데 이제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비용이 추가로 들면서 흉터 재건수를 해서 어느 정도는 흉터가 개선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팔 지방흡입을 할 때 흉터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흉터를 내는 이제 방식은 각 병원마다 의사마다 매우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전에 이런 흉터를 어디에 얼마나 크기 위치로 남게 될지를 미리 알아보고 수술 여부를 결정하신다면 나중에 뭐 후회할 일이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오늘은 지방흡입과 흉터 중에 팔 지방흡입 흉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안전하고 똑똑한 지방흡입 하세요.